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꼬박 일주일 동안을 논평을 펑크냈군요. 실은 제가 독감기에 걸려서 특히 여기 편도선이 지금 다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닷새째 매일 소염제를 2알씩 먹으면서 뻗쳐오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그 3.1절 바로 직전까지 항일운동과 관련한 그런 역사책 한 권을 이제 출간하기로 출판사와 계약까지 했던 그 원고를 미처 완성하지 못해서 정말 쫄뚱살뚱 모르고 지피를 다그치다가 그만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살이 좀 나는 줄 알았는데 원고를 다 마치고 출판사에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병원에 갔더니 안과의사 말씀이 눈에 감기 왔다지 않겠습니까? 눈에도 감기 온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더 지나니까 이 편도선까지 아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입안이 다 흐렀는데, 제가 보통 그 논평을 하다 보면 흥분할 때는 목청이 막 높아지곤 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일주일 동안 계속 뉴스만 지켜보면서 빨리 이 목에 염증이 내려앉기만을 기다려왔는데, 오늘까지 닷새째 되니까 좀 말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번 논평 때 제 2차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3차 합동연설회와 또 3차 TV 토론까지 모두 보았어요. 그런데 그 TV 토론 때 당대표 후보자들의 그 토론만 말고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 내용도 제가 모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그 장예찬, 이 친구와 그리고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 용인석의 인, 이가인이라고 하는 친구죠. 이 두 친구가 서로 이준석까지 물고 들어와서 서로 공격과 반공격의 소재로 삼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그 사자성어 속의 청출어람, 특히 그 장예찬이 상대방 이가인의 공격을 역공격하면서 거꾸로 완전히 진드기처럼 매달려서는 거의 무릎뜯기 수준으로까지 나가는 그 완전 김기현의 복사판이더라고요. 그 3차 TV 토론 때, 그러니까 그 청년 후보자 토론 때는 무슨 아이유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야설이 불거졌잖아요. 그냥 적극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거기에 이준석을 끌고 들어와서는 상대인 이가인한테 이준석이 너희 교수잖아. 이 이준석은 직접 현실에서 성적 빼받은 놈인데 그런 놈이 후원을 받고 있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헐뜯느냐, 이런 식으로 절반은 오리발, 그리고 절반은 아주 갈비뼈까지 들이대는 격이 아닙니까? 와, 이런 후한무치 3만 평의 땅 부자 놈이 그 땅에서 불거진 논란을 제대로 해명은커녕 거꾸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교안과 안철수 쪽을 향하여 왜 네가 특보하느냐,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이러는 그 김기현의 후한무치, 그냥 후한무치 정도가 아니죠.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인면수심 아닙니까? 이런 놈이, 그 3만 평의 땅 부자 놈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그것도 자기의 능력은 1도 없이 오로지 이 당을 자기의 노후, 아니 퇴임 이후에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경호부대 정도로 만들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의 바지 당대표가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그 윤석열의 간신 무리들과 손잡고 그 간신 무리들이 지금 농락하고 있는 권력의 그 서슬푸른 칼날에 행여라도 그 칼날이 제발 자기 목만은 쳐주지 말아줍시다 하고 들러붙고 있는 이 보수파의 권력 해바라기 형의 그 쓰레기 군상들이 그야말로 분리수거를 앞두고 있는 쓰레기 수거장의 그 40%까지 치고 올라온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바지가 다 벗겨지고 지금은 정말 팬티까지도 다 벗겨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벌거숭이 춤을 추고 있는 김기현이라는 이 윤석열이라는 폭군의 바지 당대표, 혹시 제 표현이 너무 과한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논평에서는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은 폭군이라고까지 매도하고 있느냐면, 그저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 쪽에서 있었던 그 토크 콘서트에서 김용우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경선 운동장이 그냥 한켠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벽처럼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절벽의 낭떠러지 쪽에다가 상대 후보들을 모조리 몰아놓고 이미 유승민, 나경원은 절벽 아래로 차서 떨어뜨렸고 안철수만이 지금까지 그 절벽 한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3.8 국힘전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 70% 이상이 이 폭군 윤석열이 직접 이 당경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그 공직자들의 최고의 수장이 된 대통령부터가 공직자는 함부로 경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당법도 제멋대로 무시하면서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바지 당대표 후보를 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 발 더 나아갔으면 그 바지 후보와 경쟁 중인 상대 후보한테 아주 대놓고 전체 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거야말로 공공연한 위협이고 공갈이고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누가 법에다가 소송을 내면 이번 전대 모조리 다 무효가 되어버릴지도 모를 텐데 설사 안철수 대표님은 그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방관자 제3의 입장에 있는 또 다른 단체나 사람들이 만약 법원에다가 이번 선거의 불법성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진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설사 그렇게 해서 누가 이 경선을 무효시켜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지금 이 비대위 체제가 더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또 경선을 치른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이 보수파 국힘당은 제가 오늘의 썸네일에서 제목으로 밝혔듯이 저 기원전 66년 그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은 이 검찰공화국의 건폭 대통령 윤석열의 개인 사당이 되기로 아주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도 문제가 많은 이 김기현 같은 이런 그러니까 그 간신 장재원 같은 망나니가 밀고 있는 바지 후보 그것도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투기 논란까지 불거져 있는 이런 문제 많은 자에게로 지지율이 40% 이상씩 쏟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 66년에 오늘의 올림픽 같은 그런 국제경기대회가 로마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두 아시나 모르겠는데 정말 되게 웃기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집권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3.8 국힘전대에 대통령이란 자가 그 자기 주변에 간신배 무리들도 모자라 지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까지 달아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정무수석까지 직접 내세워 이 전대에 직간접적으로 아니 간접이 아니죠. 이 정도면 이건 아주 직접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나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번 전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앞에서 꼭두각시가 되어서 춤추고 있는 김기현은 그냥 허재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윤석열 본인이 직접 재판이 되기도 하고 또 선수가 되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리할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내세우고 정무수석을 내세우고 그리고 온갖 간신배 무리들 이를테면 장재원, 이철규 등등 별의별 망나니들이 총동원을 해서 상대 경쟁자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기원 66년에 그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직접 선수가 되어서 뛰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로마의 제5대 황제였던 폭군 네로가 직접 선수가 되어서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네로와 함께 경기에 참가했던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감히 네로의 앞에서 함부로 앞서서 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올림픽에서 그 로마의 폭군 네로는 금메달을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또 3개도 아니고 4개나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로마의 올림픽과 네로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로는 억지로 하프연주와 비거 경기를 올림픽 종목에 넣어서 자기가 그 금메달을 받았고 또 수레 경기에도 참가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탔던 수레가 앞에서 뛰다가 넘어지게 되자 다른 선수들이 함부로 감히 앞질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선수들이 모두 경기를 멈추고 황제인 네로의 수레를 일으켜 세운 후에 그 뒤를 따랐기 때문에 수레 경기에서도 네로는 역시 1등을 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헤럴드 경주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낚시와 굴렁쇠 경주에서도 또 금메달을 받기로 짜고 들었는데 꼭 마치도 바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폭군 윤석열과 그리고 그의 간신배 무리들이 김기현이라는 바지 당대표를 무조건 만들어내기 위하여 함께 작당하고 모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강압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이건 완전 100% 반박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때 그 로마의 올림픽에서 네로는 원래는 금메달을 6개를 차지하기로 미리 짜고 들었으나 그래도 그나마 체면이 있었던지 후에 금메달 4개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흡사한 것은 네로의 올림픽 개회식도 정말 과관이었습니다. 38천대 그 당일에 폭군 윤석열이 직접 투표 행사장에 참가한다고 벌써부터 미리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꼭 마치도 로마 제국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네로가 그 올림픽 개회식 때 체격이 좋은 장정 4,000명을 입장 행렬에 내세워 개식을 석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보다 못한 네로의 왕비 폼페어가 이번 경기대회는 황제의 개인이나 로마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아주 용감하게 충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네로가 자기의 왕비를 발로 걷어찼는데 얼마나 심하게 걷어찼는지 왕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발길질도 올림픽 종목에 넣었으면 그것 역시 네로의 금메달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저희 표현과 비교가 정말 과한 것입니까? 자기 나라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직접 선수로 참가해서 그와 같은 불공정 경기를 치르는 방법으로 직접 금메달을 4개나 차지했던 그 로마의 폭군과 오늘의 이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에 자신의 똑똑악실을 바지로 내세워 직접 상대 후보를 거의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겁박하고 억누르고 또 모두를 아주 벼랑 끝에까지 몰아서 그 벼랑 한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든 상태에서 치르는 이런 더럽고도 메스꺼운 불공정 경선, 이런 경선을 펼치고 있는 전대에다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지를 보내야 하고 성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숭배를 하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네로와 같은 그 폭군 윤석열과 그의 간신배 무리들에 의해 절벽이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지금 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승패의 결과는 이미 기원 66년에 로마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직접 선수가 되어서 참가했던 폭군 네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네로에게 한마디 옳은 말을 했던 네로의 왕비 폼페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폼페어는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네로는 바로 그 임신 중인 자기 아내가 곁에서 하는 바른 말에 화가 돋아서 임신 중인 그 배를 발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160명이나 죽은 이태원 참사, 그 참사의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이 정부의 인수위원장 출신 안철수가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이 알아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그래 틀린 주장입니까?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를 잘 수습하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늦지 않게 사퇴해야 한다는 이런 충언을 폭군 네로를 닮은 윤석열이 이런 충언을 받아들일 대신 오히려 간신배들한테 둘러싸여서는 그런 충언을 한 안철수를 적이라고 규정하고 방해꾼이라고 공격하는 이 더러운 폭군 네로를 100% 빼닮은 윤석열, 그리고 이 윤석열의 퇴임 후의 경호부대로 스스로 굴러떨어져 가고 있는 국힘이라는 이 가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미스건 정당의 당대표에 설사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의 할아버지가 온들 이걸 과연 바로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꼬박 일주일 동안 계속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특히 이번 전대 이후
안철수 대표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이미 바른 말을 했던 그 로마의 왕비 폼페오처럼 폭군 네로에게 이미 벌써 한번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폼페오가 죽게 된 원인도 바로 그때 그 바른 말을 하다가 임신 중에 그 폭군 남편인 네로에게 배를 걷어차였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힘 전대는 이미 로마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 역사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선수로 뛰었던 네로와 똑같이 이번 전대에 선수도 모자라 재판까지 함께 겸하고 또 재판도 모자라서 바지까지 내세워서 함께 뛰고 있는 네로의 복사판이나 땡을 다를 바 없는 윤석열, 네로 윤석열, 아니 윤네로라고 불러주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윤네로 이자가 이번 전대의 모든 금메달을 혼자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 별 한 끗 한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시피 하고 있는 안철수가 비록 폼페오처럼 발로 배를 걷어차였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죽지 않고 숨이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벽처럼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바로 똑바로 휘어줄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에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는 80만 당원들 가운데서 최소 절반이 되는 40만 이상의 당원들의 집단지성. 결코 이 당의 전대가 기원 66년의 그 로마의 불공정 올림픽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진정한 보수파의 양식 있는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을 도리밖에 이제 더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단지성을 한번 믿어봅시다. 바로 그 네로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네로 역시 그 불공정 올림픽에 직접 참가해서 금메달을 4개나 갈취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68년에 결국 자살당하고 맙니다. 로마 각지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또 각지의 총독들이 모두 동조하니 마침내 원로원으로부터 폭군 네로는 이 나라 국가의 적으로 선고받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 그때 로마를 탈출하다가 네로는 어느 별장에서 사살하고 말잖아요. 똑같이 역시 지금으로부터 한 이틀 뒤인 2024년이나 2025년쯤에 국힘당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여기에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동조하고 마침내는 보수파 국민들로부터 윤석열은 보수의 적으로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물론 네로처럼 자살까지야 당하겠소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온 그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들 속에서 표현되고 또 주창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하거든요. 자,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지금의 이 윤석열과 같은 이런 배응망덕한 소인배들은 처음에는 득시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가서는 망하고 그 배은, 배신의 벌을 반드시 그대로 오롯이 되돌려 받게 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네로와 너무나도 많이 빼닮은 윤네로께서는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윤네로, 네로 윤석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시간이 닿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